여러분, 와, 가계빚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고 또 금융권에 관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배당을 적게 하라는 등, 또 가계부채 비율을 시키라는 등, 이렇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가계부채 장난 아닙니다. 한개 기업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주 약한 고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나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일단 한국은행이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요,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명목 GDP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산량보다가 부채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가계부채가. 명목 GDP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올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 모든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올해 물가예요. 올해 물가. 올해 물가가 얼마나 됐는지를 그냥 그대로 곱합니다. 그래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 하면요, 1918조 8천억 원이 나옵니다. 올해가 이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작년 4분기까지 곱하기를 하겠죠. 1918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얼마냐? 이게 영세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1940조 6천억 원입니다. 1940조 6천억 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101.1%예요. 101.1%. 작년만 하더라도 95.2%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 2017년 89.4%가 지금 101.1%가 됐다. 이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다? 12%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게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이 이만큼 올라가면 제가 제목에서 썼듯이 가계 시한폭탄 터진단 말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이게 80%가 넘으면요, GDP 대비 80%가 넘으면 소비가 위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101.1%가 됐으니 80%보다가 지금 한창 높아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계는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투라든가 또 영끌이죠. 비투란 말은 돈 빌려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고, 영끌이란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빌려서 집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늘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B2 영끌 이거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B2 했는데 주식시장이 내려앉았어. 그러면 B2가 다 비수로 쌓이는 거죠. 영끌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 내려앉았어. 그러면 또 그만큼의 부채 부담이 남는 겁니다. 언젠가 올지 모르지만 이 거품이 꺼지면 물론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이 거품을 따라가면 거품이 서서히 꺼지겠죠. 그런데 지금 실물 경제가 만약에 못 따라가 주면 어떻게 돼요?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기업의 부채 비율도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 3분기만 해도 101.1이었는데 2020년 3분기 딱 1년 만에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10.1%, 110.1%. 기업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이 돈을 빌려서 버티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야 지금 경제 위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영끌해서라도 돈을 기업에 챙겨놔야 되겠다. 현금으로 쌓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으니까 대출해서 지금 기업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비 기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에요. 2021년에 가면 39.1%까지 갈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 35.7%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7%. 이게 한국은행이 외부 감사법인 229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이에요. 1배 미만인 기업. 1배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 이자 보상 비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도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은요. 굉장히 비관 시나리오로 계산을 했어요. 비관 시나리오. 기업별 부도 확률이 올해가 1.41%인데 내년은 1.59%거든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최악의 비관 시나리오. 여기에다 맞춰보니까 지금 기업이 그만큼 좀비 기업으로 전락을 하고 지금 39.1%까지 간다 그러면요. 10개 기업 중에서 4개가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4개가 원리금을 원리금이 아니죠.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비 기업발 시한폭탄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있습니다. 또 바로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꼼짝 말아예요. 꼼짝 마라. 존폐 기르라고 써놨잖아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지난해 243만 7천 곳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가구예요. 가구 중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는 얼마냐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2월에는 2.3%예요.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요. 번 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차주란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예적금 다 깨고 다 깼어도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번 돈으로 금융자산 다 팔고 해도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기인데 이렇게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올해 2월에 2.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7.5%로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녁 시간이잖아요. 19시면. 이 시간이면 강남에는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테이블 한 2테이블 정도 손님이 있을 정도면 자영업자 가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겠지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착시 현상이 또 자영업자 가구엔 좀 있습니다. 왜?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를 해줬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년 3월에 이걸 안 한다 이러면 내년 말에 가면 10.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0.4%. 여러분 10.4%라는 것은요. 자영업 가구 한 개 가구가 자영업 전체 중에 10.4%까지 간다는 거예요. 현금이 바닥나는 기업 가구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거의 뭐 부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채가 엄청납니다.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그 중에서도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예요. 근데 이 소비의 주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부채 때문에.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가게 안에와 기업과 그 사이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우리 경제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면 거의 25%거든요.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총생산으로 보더라도 17.5%라고 하지만 사실상 감추는 것까지 감안하면 2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근데 자영업자까지도 어렵죠. 그러면 자영업자도 한계 차주가 생기고 기업은 한계 기업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툭 하고 포항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장사가 돼야 됩니다. 장사가 되고 기업은 운영이 가능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가 쭉쭉쭉쭉 따라 올라와 줘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원리금도 갚고요. 생활비도 주고요. 애들 교육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내년에도 진짜 만만치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면 위기를 극복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고갈되면 아무리 위기를 인식하고 있어도요.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위기를 막을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의 부채가 그만큼이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